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가 어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설립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워진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 관련 정책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딜 시범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18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 역시 당부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도시재생 경험 공유를 비롯한 정책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재생 과정에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그걸 줄이고 그 실수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 협치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협치 포럼이야말로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큰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도시재생 관련 소통 채널로 운영되며 정부와 지자체 협력에 기반한 협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반기 또는 분기별로 주간 지자체를 방문, 개최하며 정책 동향 설명과 전문가 특강, 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까지 2018년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 150여 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통해 상인들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익히고 전통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시장을 조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172억 원을 투입하고 화재 감지 시설 설치에 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김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곳곳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각 지자체들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그늘막 설치를 늘리거나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작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지도 등도 병행되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실시하는 건설 현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가동, 소관 분야별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는 물론 무더위 쉼터 4,79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만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취약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광판이나 가두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17일 대구 미래비전 2030위원회 주관으로 세대공감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세대공감, 시민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구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선 7기 민생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는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원탁회의를 통해 각 세대의 다양한 고민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 간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3기 참여자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 공유회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3기로 참여한 청년 250여 명이 참석해 그간 현장 직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총 530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4기 청년 참여자는 다음 달부터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9월 3일부터 사업장 직무 경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소방관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소방청은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충북 진천과 음성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지로 선정된 음성 맹동면은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가 전국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직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 조직 개편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미국 무역 제재와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이 지역 수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대구시는 수출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특허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관세청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고 기획재정부에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개정하기로 함으로써 물류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시가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전 해체 기술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원전 해체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와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전 해체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 해체 기술 교류에 울산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들어간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전마을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비료공장 아래 소류지 저질토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 2급 발암물질 14종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은 주민들이 환경 유해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마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드론 교육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3D 프린터, 드론 교육 등의 스마트시티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가 추가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